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따라하세요 여러분들도. 네, 제 이름 말고요, 여러분 이름이잖아요. 여러분은 뭐 미정이야, 그럼 역사는 김미정 뭐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쫙 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합시다. 아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인터넷 강의는 멍 하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는 거예요. 예, 교재에도 따라하기, 쓰기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그 글씨 위에다가, 흐린 글씨 위에다가 써가면서 색깔별로 적어가면서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잘 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출발!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앞에서는 석기시대를 배웠어요. 석기시대도 구석기가 있고 신석기가 있습니다. 시대의 구분은 그 도구의 발달, 기술의 발달. 구석기는 뗀석기, 울퉁불퉁. 근데 신석기는 간석기. 매끄러워요. 이런 어떤 도구가 발달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석기시대가 끝났어. 이제 금속기 시대야. 돌이 아니라 금속. 바로 청동기 시대로 진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평등사회였다는 겁니다. 배고픈 평등사회. 네,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먹을 게 다들 없으니까 배고픈 평등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구석기, 신석기에는 평등했다면 청동기 시대부터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왜? 자, 바로 이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서로 싸우는 거야. 싸웠어. 이 팀이 이겼어. 그럼 이 팀이 이 팀을 지배하는 거죠. 그럼 이 팀은 지배자가 되는 거고 이 팀은 피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계급이라는 게 발생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 별표를 그냥 5개 빵빵빵빵빵. 네. 신석기 시대 여러분들 농사가 시작되었다.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는요, 이 계급이 출현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 두세요. 이때부터 많이 가진 사람들, 또 적게 가진 사람들, 또 어떤 직업에 따라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뭐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뉴욕에 가시면요. 미국 뉴욕이 어떤 곳이에요? 전 세계,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머니. 네, 이 머니가 중요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가면 그 정말 멋진 빌딩이 있어요. 아주 거의 100층에 다다라는 아주 멋진 그런 빌딩들이 있어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뭐 그런 빌딩들이 있는데, 와, 보고 있으면 와, 멋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를 보다가 이렇게 눈을 아래로 이렇게 딱 떨궈서 보잖아요. 그러면 요 1층에 종이박스 속에 살고 있는, 왜 홈리스 피플들이라고 하거든요. 노숙자들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아요. 야, 정말 이 엄청난 빌딩, 정말 화려한 빌딩, 그리고 그 속에서 막 일하고 있는 사람들, 멋진 옷 입고 멋진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밑에 1층에서는 종이박스에 몸을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 완전 차이가 나잖아. 그죠? 이런 어떤 출발들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게 바로 계급의 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생겼느냐?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농사를 짓는데 그게 막 엄청난 막 이 쌀을 생산해내고 막 콩을 생산해내고 그런 건 아니야. 물론 이제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반농사 위주였습니다. 그냥 원시적 농업 정도예요. 그런데 청동시대가 되면서 이제 농업 기술, 농사 기술도 또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석기에서 신석기 올 때 돌 만드는 기술 발전했잖아요. 신석기 때 농사가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청동시대 되니까 농사 기술이 더 발전한 거예요. 발전하면서 심지어는 벼농사도 가능해집니다. 벼농사, 여러분 벼 보세요. 벼 알죠? 벼에 그 벽지들 열리면 굉장히 많은 쌀들을 우리가 수확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벼농사는 굉장한 농업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물을 댔다가 물을 뺐다가 하여튼 복잡해. 그냥 이게 씨 뿌리고 그냥 알아서 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농업 기술이 발달한 거지. 이렇게 되면서 청동시대 되니까 농사를 지었어.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어도 늘 부족해. 배고파. 근데 청동시대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쌀을 더 많이 생산한 거야. 내가 1년 동안 먹어야 될 쌀보다 더 많은 걸 생산했네? 뭐야? 신석기 시대까지는 남지가 않았다고요. 늘 부족했다고요. 근데 청동기 시대부터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남는 거야. 남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남는 것들을 가지고 나누면 되는데 참 이상해. 그 남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게 돼요.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긴 사람들은 지배자, 진 사람들은 피지배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먹을 게 더 많아졌는데 전쟁이 더욱더 빈번해지게 되었다. 이러면서 계급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거. 자, 어쨌건 이런 어떤 지배와 피지배, 어떤 그 계급의 출현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도 왜 그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명품 가방, 뭐 럭셔리 차, 뭐 이런 거 되게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매거나 타거나 하기가 어렵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거지. 나는 지배자야. 근데 지배자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긴 싫은 거야.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스페셜하니까. 그럼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 보여줘야 되는 것들 뭐가 필요할까? 바로 비파형 동검. 이 비파형 동검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악기 비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인데 동검이야. 구릿빛. 자, 해가 떠올랐어. 내가 이 동검을 딱 들고 있어. 햇빛에 쫙 비쳤어. 어떨까? 불이 반사. 번쩍 번쩍 번쩍. 오, 저 사람이 나의 지배자야.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 지배자들은 이 구리, 청동, 무지하게 귀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금, 다이아 에이 비싸요. 전 다이아 없어요. 아무나 이게 비싼 거 못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귀한 것들을 지배자들이 가지면서 내가 지배자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빗방 동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거울이 있어요. 나의 얼굴은 어떻게 귀한가. 지배자들은 또 거울 봐줘야죠. 나의 귀한 이 얼굴을 보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울, 청동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거울의 그 뒷면에 그 무늬를 넣는데 약간은 좀 거칠어요. 예, 이제 초기 단계야. 늘 초기 단계는 늘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배자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피지배자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겠니? 나 싫어. 나 지배자야. 그러니까 난 죽어서도 대접을 좀 받고 싶어. 이거 어떡할 거야? 내 무덤을 좀 화려하게 해줄 수 없겠니? 네. 요즘도 왜 돈 많은 사람들 그 무덤을 보면 넓고 아주 화려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내 무덤은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무덤이 바로 고인돌. 고인돌은 왜 고인돌이냐면 돌을 괴다, 고였다 라고 해서 고인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물론 이 고인돌이 지배자들만의 무덤은 아니에요. 일반 피지배자들도 고인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즈야. 사이즈. 우와.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고인돌 중에서 진짜 무거운 고인돌은요. 위에 덮개돌이라고 하잖아. 여기 이제 돌을 이제 괴었으니까 위에 덮개돌. 그 덮개돌 무게가 280톤. 야, 280톤이면 이게 여러분들 자동차 한 대가 한 1톤이에요. 차 280대 무게예요. 1톤을 끌려면 성인 남자 10명이 필요해요. 280톤이면 도대체 몇 명이 끈 거야? 2,800명이 끈 거야. 내 무덤은 적어도 2,800명 정도가 동원돼서 이 무덤을 만들어줘야 나지. 내 무덤이지.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다 그 부질없어요. 어쨌건 그 고인돌을 통해 가지고 이 지배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동원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번쩍번쩍. 이런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바로 이런 계급의 출현을 보여주는 근거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이렇게 계급이 출현하게 되는 농업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벼농사, 신석기 때는 주로 밭농사였는데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렇게 벼농사,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더라. 자, 여러분 농사를 지으니까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자, 도구는 그럼 뭘로 만들었을까?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도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돌이겠지. 석기 시대니까. 그지?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농사를 지을 때 만든 도구는 뭘로 만들었을까? 청동? 땡! 아우, 청동은, 야, 너 이거 농촌에 가서 저기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호미 들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탁탁탁 하시는데 그 호미에 다이아몬드 박힌 거 봤어? 이게 청동은 이건 귀한 거예요. 귀한 금속이에요. 이런 걸로 농사 짓지 않아요. 지배차들이 내가 뭐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거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도구거든, 도구.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도구는 뭘로 썼다? 돌로 썼다. 이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청동은 귀한데 그걸 어떻게 농기구를 만들어요. 여전히 농기구는 돌로 만들었는데, 자, 특히 청동기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농기구 중에 하나가 이 반달 돌칼이라는 거예요. 이 반달 돌칼은 구멍이 뻥 뚫려 있다. 아마도 이거는 이 표면이 매끄럽다 보니까 이게 벼 이삭 있잖아요. 벼 이삭을 자를 때 쓰는 건데 이게 손가락이 밀릴 거 아니에요. 미끄러우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밀리지 않도록 마찰력을 크게 해가지고 밀리지 않도록 해서 잘 잘라지도록 만든 그런 도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달 돌칼. 네, 그래서 기억해 놓으세요. 신석기 시대는 반달 돌칼. 왜냐면 반달 돌칼은 벼벨 때인데 신석기 시대는 벼농사는 일반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니까 청동기 시대 벼농사 반달 돌칼, 이거는 돌로 만들었다. 말 그대로 돌칼이에요, 돌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를 뭐 보여줄 수 있는 농경문 청동기가 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그림 잘 보면 이렇게 농사 짓는 아마 이게 남자로 보입니다. 예, 남자로 보여요. 예, 남자가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구나 라는 걸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농사 지어야 되니까 당연히 작물들을, 그 농작물들 씨앗도 보관해야 되고 수확물도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토기가 필요한데,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빗살무늬 토기였습니다. 빗살 촉촉촉촉 뭔가 아티스트적인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청동기 시대는요, 무늬가 없어요. 예, 청동기 시대. 민무늬야. 뭔가 이걸로 봐서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귀찮았나? 근데 뭐 여러분들 단순함도 아름다움의 일종입니다. 뭐 신석기 시대 너무 화려한 빗살무늬 질릴 수 있죠. 여러분 요 패션도 그렇잖아. 어떨 때 막 화려한 거 입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그냥 단순한 옷 입는 거 좋아하는 이런 어떤 시대가 또 오잖아요. 이게 또 바뀐단 말이지. 그런 것도 아니었을까 하면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건 청동기 시대 민무늬야. 민무늬. 민자라고 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무늬가 없는 토기, 민무늬
토기를 썼는데 그 민무늬 토기 중에서 대표적인 토기가 미송리, 마을 이름이에요. 미송리에서 발견된 토기. 이건 이제 손잡이가 있어요. 무늬가 없는데 손잡이가 있는 미송리에서 발견된 토기, 대표적인 민무늬 토기가 바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고 있더라.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는 민무늬 토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대 사람들처럼 움집에서 살았는데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 움집이 이렇게 움푹 파였잖아. 반지하였잖아. 근데 청동기 시대는요 이제 지상가옥화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과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청동기 시대부터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청동기 시대에 이제 계급이 발생했고 벼농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지배차들을 보여줄 수 있는 비파양동검과 거인돌 이런 게 만들어졌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어떤 그런 차이가 보이는 시대,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누가 누굴 지배한대? 누가 누굴 지배한대? 누가 누굴 지배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국가라고 하는 형태 안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청동기 시대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아니 계급이 등장했으니까 다스리는 자와 지배받는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나뉘는 것 국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니 그 최초의 국가 이름이 뭐다? 고조선이더라. 고조선이더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어디다? 고조선이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조선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 고조선 사람들한테. 그럼 고조선 사람들은 네, 여기는 고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나라 이름이 뭐였냐면 그냥 조선이었어요. 조선. 이 고자는 뭐냐면 옛날 고자예요. 옛날 고자. 이게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고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이지 원래 이름은 조선이야. 원래 이름은 조선. 그러니까 옛날 그 단군이 세운 조선도 있고요. 나중에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도 있고요. 이름 똑같아요. 예, 단군의 조선, 이성계의 조선 똑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헷갈림, 이런 방지 차원에서도 또 이렇게 앞에 고자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 네, 원래 이름은 조선입니다. 아셨죠?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청동기 시대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야 국가. 국가니까 뭐가 있겠어? 법이 있어야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바로 8개의 조항. 범금 8조. 네, 8조법이라고도 합니다. 범금 8조. 어떤 그런 법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사형입니다. 근데 뭐 사실 요즘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을 막 진짜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은 사형을 언도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사람을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네, 이렇게 그만큼 이 노동력, 농사 짓는 사회다 보니까 노동력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노동력의 손실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을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초의 국가 어디? 고조선. 최초의 국가 이 고조선인데 이 고조선이 세워지는 건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늘을 다스리는 신 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환웅이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야. 아버지 환인한테. 아버지,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좀 다스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 환인이 그러냐. 너희 뜻이 그렇다면 네, 부하들을 붙여줄 터이니 내려가서 잘 다스리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이제 부하들을 붙여서 내려와요. 내려올 때 뭐 풍백, 우사, 운사 뭐 이런 어떤 시대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나라를 이제 사람들 다스리겠죠. 그러다가 그 환웅 앞에 뭐가 나타나면 고양이란다. 호랑이. 아니 뭐 호랑이도 고양이 있고 하니까 호랑이와 곰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이 간절히 소원을 하죠. 제발 저희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하겠다. 너에게 이 쑥과 마늘을 줄 터이니 100일 동안 이것을 먹고 참는다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곰과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을 준 거야. 근데 솔직히 이거 공정하지 않아요. 아니 쑥과 마늘은 이거 곰 전용이지 호랑이한테는 안 맞지. 뭐 비슷한 거 줘야지. 아 진짜 결국 호랑이 탈락. 호랑이는 좀 내가 볼 때 억울해. 곰은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버텼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스르르르르르르르 사람이 되었다. 여자. 그래서 웅녀라고 하죠. 곰 여자. 그래서 그 웅녀와 환웅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다? 바로 단군이시라. 그 단군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다? 바로 조선, 고조선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단군 이야기. 근데 아까 여러분들 환웅이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풍이 뭔지 아세요? 바람풍이에요. 우사가 뭔지, 우가 뭔지 비우자예요. 운이 뭔지 구름 운자예요. 구름, 비, 바람 뭐예요?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하. 이런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 조상이 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당시 어떤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환웅은 지금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환웅 부족은 하늘을 믿는 그런 부족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 곰을 믿는 부족,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온 거지. 근데 이 하늘을 믿는 부족이 누구랑 연합을 한 거야? 곰을 믿는 부족하고 연합을 한 거야. 이게 결혼이란 형태로 나왔을 뿐이죠. 그러면서 이 두 환웅족과 이 곰족이 손을 잡고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다? 그 나라가 바로 조선, 고조선이다. 요게 바로 이제 건국 이야기에 그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곰이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야,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그죠? 자, 어쩌면 이 단군 이야기가, 이 삼국유사, 고려시대 이연, 이 고려 이제 배울 텐데, 이련 선생님은요, 완전 우리나라 그 안데르센, 정말 이야기꾼. 이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읽어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읽었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게 재밌어. 삼국유사 한번 읽어봐봐. 왜 우리 것도 좀 먼저 읽어야지. 자, 어쨌건 거기에 이 단군 이야기, 제가 지금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던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군이 이 고조선을 세울 때 건국 이념, 우리는 왜 나라를 세웠습니다. 왜 나라를 세운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념이 4글자야. 바로 홍익인간. 홍익인간 뜻이 뭐냐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자, 여러분들 이 단군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세운 이유가 뭐냐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즉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나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만년 역사의 첫 출발이 되는 나라가 고조선이에요. 그런데 그 첫 출발이 되는 그 역사의 시작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거야. 우리는 그 역사의 전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세운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세운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나라. 멋지잖아. 이 홍익인간 얼마나 멋져.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막 뜯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난 나라 세웠어. 어휴,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웠다. 홍익인간, 단군 조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고 있었어.
예, 단군조선. 그런데 이 단군조선이 딱 끝나고 그 조선을 잇는 사람이 등장하니 바로 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만. 이 위만은요, 단군조선에 쭉 내려오다가 이 단군조선의 어떻게 보면 신하야, 신하. 신하인데 일종의 쿠데타, 예, 영모죠, 영모를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장악했던 인물. 그게 바로 위만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위만 조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조선이지만 앞에는 단군 조선, 그리고 뒤에는 위만 조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단군 조선 청동기를 배경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이 위만 조선은 본격적인 철기 시대. 철기.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숲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있었잖아. 바로 그 철기. 본격적인 철기 시대를 알렸던 시대가 바로 위만 조선이다. 단군 조선은 여러분들 청동기로 출발했고 위만 조선 시대부터 본격적인 철기가 도입되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만 조선은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 한 나라가 있었어. 그리고 남쪽에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었어요. 사이에 있어가지고 한 나라 밑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중개무역, 예, 물건을 사와가지고 또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이런 중개무역으로 돈 많이 벌고 있었거든. 그런데 결국 그 중국에 있었던 한 나라가 이거 직접 그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우리가 직접 무역을 하면 돈 좀 많이 벌 텐데 중간에 이게 위만 조선이 끼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단 말이야. 에이 하면서 위만 조선을 공격을 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조선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던 바로 이 고조선, 그 고조선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고조선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 지역을 이제 한 나라, 중국이 지금 무너뜨렸으니까 중국이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중국 세력들을 공격하면서 몰아내면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고조선이 있던 그 위치에서 대표적인 나라들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여러 나라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철기를 배경으로 등장했던 여러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